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입니다. 올해 68, 한평생 건설업에 몸담고 살았죠? 맨손으로 시작해서 준호건설을 일으킨 사람이니까요. 지금은 명예회장이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아직도 새벽에 일어나면 현장 흙냄새가 그리워집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그때부터 제 인생의 전부는 딸 예진이었습니다. 늦둥이로 얻은 금지옥엽 같은 아이였거든요. 명문대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그런 예진이 어느 날 집에 와서 말하더군요. 아버지,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어린애 같은데 벌써 결혼을 한다니? 하지만 딸의 행복이 제일이죠. 그래, 어떤 사람인데? 김지훈이라고 해요. 대기업 법무팀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재벌가 2세예요. 재벌가 2세라니. 솔직히 처음엔 의심스러웠습니다. 우리 딸이 좋아서 만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말이죠. 며칠 후 김지훈을 만났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외모에 정말 번듯해 보이더군요. 첫인상부터 괜찮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김지훈입니다. 정중한 인사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치고는 예의가 바른 편이었거든요. 반갑네. 우리 예진이 얘기 많이 들었어? 회장님, 저는 재산보다는 회장님의 인품과 예진이의 진심을 보고 결혼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젊은이가 있다니? 예진이도 옆에서 행복해하는 표정이었고요. 김지훈은 그날부터 자주 찾아왔습니다. 매번 정중하게 인사하고 회사 이야기도 진지하게 들어주더군요. 회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맨손으로 이렇게 큰 회사를 일구신 게 자네 같은 젊은이가 보기엔 신통하겠지. 하지만 그냥 악착같이 살았을 뿐이야. 아닙니다. 그런 정신이 있어야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거죠. 김지훈과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딸을 정말 아끼는 것 같았거든요. 예진이와 함께 있을 때도 자상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진이가 말하더군요. 아버지, 지훈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오빠 말로는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 좋은 사람인 것 같구나. 아버지도 마음에 든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었습니다. 재벌가 집안이라면서 왜 우리 딸을 선택했을까 하는 의구심 말이죠. 하지만 김지훈의 진실한 모습을 보니 그런 생각이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김지훈은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가끔 좋은 술이라며 선물도 가져왔고요. 회장님,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죠? 고마워하네. 자네가 이렇게 챙겨주니 든든해. 당연한 일입니다.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인데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위를 얻는구나 싶었거든요. 예진이와 김지훈의 결혼식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서울 시내 유명한 웨딩홀에서 치렀는데 하객들이 300명도 넘게 왔더군요. 김지훈 쪽 하객들을 보니 정말 재벌가구나 싶었습니다. 다들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품이 있어 보였거든요.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할 때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의 수건을 이룬 기분이었어요. 우리 예진이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저 정말 행복해요. 예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하니 또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결혼식 피로연에서 김지훈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 어른께서 일궈놓으신 훌륭한 회사처럼 저희 부부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듣고 있던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뿌듯했고요.
정말 잘 키운 딸이구나 싶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예진이와 김지훈은 신혼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지훈이 마련한 아파트였는데 강남의 고급 아파트더군요. 역시 재벌가 집안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거의 매일 안부 전화를 하던 김지훈이 연락을 뜸하게 하더군요. 예전 같으면 회장님, 오늘 날씨가 좋네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자주 전화했는데 말이죠. 가끔씩 걸려오는 전화도 내용이 달랐습니다. 회장님, 예진이가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왜? 무슨 일인데? 직장 스트레스가 심한가 봐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요. 이상했습니다. 재벌가 2세라면서 왜 경제적 부담을 걱정하는 걸까 싶었거든요. 또 다른 날에는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투자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가? 부동산 개발 쪽인데 회장님께서도 관심 있으시면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대기업 변호사가 무슨 투자 사업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게다가 제게 투자하자고 하는 것도 이상했고요. 예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진아, 지훈이가 요즘 투자 사업 한다던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진이도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하더군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김지훈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1,000만 원 정도면 되는데요. 다음 달에 바로 갚겠습니다. 1,000만 원이라니? 재벌가 2세가 1,000만 원을 급하게 빌린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하는 일이니 거절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 필요하면 써라.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때까지만 해도 일시적인 현금 문제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직 결혼 초기라 적응 중이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김지훈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져 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김지훈이 정색하고 제게 찾아왔더군요.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 일인가? 그렇게 심각하게? 김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회사 준호건설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진심입니다, 회장님. 제가 회사를 경영하겠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준호건설은 제 인생 자체였거든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키워온 제 모든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예진이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예진이는 회사 경영에 관심이 없습니다. 김지훈의 말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예진이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싶었거든요. 회장님께서 평생 일궈 오신 준호건설, 앞으로는 제가 더 크게 키워드리겠습니다. 자네가? 제가 아는 지인들도 모두 함께 할 겁니다. 젊은 피를 수혈하면 회사가 훨씬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김지훈의 말을 들으니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내 딸이 회사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니? 그동안 그런 내색을 전혀 안 했는데 말이죠. 자네 정말 진심인가? 물론입니다. 회장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후로 회사 성장이 정체되고 있었거든요. 시대가 변했는데 저는 아직 옛날 방식에만 익숙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법무팀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계약이나 법적 문제들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확실히 법무 분야는 제가 약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투자자들을 통해 자금 조달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요즘 건설업계가 어려워서 자금 확보가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김지훈에게 회사를 맡겨야 할까? 아니면 계속 제가 붙잡고 있어야 할까? 예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진아, 정말 회사 일에 관심 없나? 솔직히 말하면 저는 회사보다는 제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예진이의 대답을 듣고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어차피 딸이 관심 없다면 사위에게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좋다, 자네에게 맡겨보겠네. 김지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기존 직원들은 함부로 건드리지 말게. 물론입니다. 회장님과 함께 고생하신 분들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김지훈이 준호건설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사라는 직책을 주고 회사 경영을 맡겼죠. 그때만 해도 정말 믿고 있었습니다. 사위니까 제 아들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김지훈이 회사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젊은 피를 수혈한다면서 회사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좋은 변화인 줄 알았습니다. 회장님, 요즘 시대에 맞게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합니다. 그래, 자네 마음대로 해보게. 김지훈은 사무실 인테리어부터 바꿨습니다. 컴퓨터도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회의실도 깔끔하게 정리하더군요. 보기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저와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김 전무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전무님,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무슨 뜻인가? 은퇴를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김 전무는 저와 함께 맨바닥에서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자기 월급도 못 받으면서 버텨준 고마운 사람이었죠. 김 전무가 저에게 찾아와서 말하더군요. 회장님, 사위분이 저보고 그만두라고 하네요. 뭐라고? 왜?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나 뭐라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김지훈과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기존 직원들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말이죠. 김지훈을 불러서 따졌습니다. 자네 김 전무 보고 그만두라고 했다면서? 회장님, 회사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약속했잖나? 기존 직원들은 건드리지 않기로. 하지만 효율성을 생각하면 김지훈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정중함은 사라지고 뭔가 당당한 태도로 변해 있더군요. 결국 김 전무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저와 함께 고생했던 임원들이 하나둘씩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상해요. 사위분이 자기 사람들만 중요 자리에 앉히고 있어요. 남아있던 직원이 조용히 귀띔해줬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김지훈이 데려온 사람들이 하나둘씩 회사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사람들이 건설업 경험이 별로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어느 날 회사에 가봤더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끈끈한 가족 같은 분위기는 사라지고 뭔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새로운 직원들이 인사는 하지만 어색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반기는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진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아빠, 왜 그래, 예진아? 무슨 일이야? 지훈 오빠가, 아빠가 힘들게 모으신 개인 자산까지 전부 회사에 투자하자고 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저는 너무 불안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진이의 말을 듣고 나니 김지훈의 진짜 의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제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김지훈이 회사에 들어와서 한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니 모든 게 자금 확보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건설 프로젝트는 뒷전이고 자꾸만 투자나 자금 조달 얘기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믿고 따랐던 사위가 나를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지 궁금해서 문을 열어보니 낯선 중년 부부가 서 있더군요. 혹시 박준호 회장님 댁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희는 김지훈의 부모입니다. 사돈 되겠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김지훈의 부모님이라니. 결혼식 때도 바빠서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제야 찾아오시다니. 아, 그러시군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하면서 찻잔을 준비했습니다. 두 분 다 수수한 차림새였는데 제가 생각했던 재벌가 부모님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동안 인사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지훈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시더군요. 아니에요. 바쁘신 줄 알았어요. 회장님, 사실 저희가 오늘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김지훈 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인지요? 김지훈 아버지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회장님, 저희가 숨길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업 실패로 인해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예?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벌가라더니 빚더미에 앉았다니. 지훈이가 그걸 해결하려고 회장님 회사에 들어가서 자금을 융통하려는 겁니다.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김지훈이 한 모든 행동들이 설명이 되는 거였어요. 얼마나 빚이 있으신데요? 한 50억 정도 됩니다. 50억이라니.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번만 도와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김지훈 어머니가 애절하게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 재벌가 2세라는 건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지훈이가 예진이를 좋아해서 어쩔 수 없이. 두 분이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을 속이고 저를 속인 거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들이 그날 저녁 늦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 딸이 사기꾼과 결혼한 거였으니까요. 며칠 후 김지훈을 회사로 불러들였습니다. 자네 사실대로 말해보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자네 부모님이 다 말씀하셨어? 정말 그동안 내 돈을 노리고 접근했던 건가? 김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그게. 대답해보게. 재벌가 2세라는 것도 거짓말이었지? 김지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정말 실망이야. 우리 예진이를 뭘로 본 거야? 회장님, 저는 정말 예진이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그럼 왜 거짓말을 했나? 김지훈이 무릎을 꿇더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예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그만해. 더는 듣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예진이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딸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진이는 제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빠, 정말이에요? 지훈 오빠가 그런 사람이라니. 미안하다, 예진아. 아빠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예진이가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신혼의 꿈이 산산조각 났으니 당연했죠?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김지훈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개과천선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지훈아, 마지막 기회를 주겠네. 회장님, 지금까지 한 일은 잊어주겠어? 대신 앞으로는 정직하게 일해라. 김지훈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김지훈이 변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얼마 후 회계팀에서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회사 계좌에서 큰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난 한 달 동안 10억 정도 됩니다. 10억이라니?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누가 승인했나? 김지훈 이사님이 승인하셨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김지훈을 추궁했어요. 자네 10억을 어디에 썼나? 투자입니다, 회장님. 수익성 좋은 프로젝트에 투자했어요. 어떤 프로젝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인데 김지훈의 설명을 들어보니 전혀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런 프로젝트가 존재하는지도 의심스러웠어요. 몰래 조사해 봤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돈이 김지훈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다가 사채업체로 흘러 들어갔더군요. 결국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됐습니다. 김지훈이 회사 공금을 빼돌리는 현장을 말이죠. 그날 밤늦게 회사에 갔더니 김지훈이 혼자 있더군요. 컴퓨터 앞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김지훈이 깜짝 놀라며 뒤돌아 봤습니다. 아, 회장님. 늦은 시간에 왜? 자네가 뭘 하는지 다 봤어? 김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이건 그만해. 더는 변명하지 마. 정말 허탈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어보려 했는데 결국 배신당한 거였어요. 당장 회사를 떠나라. 회장님, 제발.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이렇게 배신하다니? 정말 실망이야. 김지훈이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거든요. 내일까지 모든 걸 정리하고 나가라. 그렇게 김지훈을 회사에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속은 시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답답했습니다. 김지훈을 내보낸 후 집에 돌아와서 아내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달래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뜻밖의 것을 발견했어요. 아내의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겉봉에 준호에게라고 아내 글씨로 적혀 있더군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에게 남긴 편지인 것 같았거든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보니 편지와 함께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아내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보였어요. 여보,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예진이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세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내다운 생각이었어요. 혹시라도 예진이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 돈을 꺼내 쓰게 하세요. 우리 딸만큼은 어려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예진이를 걱정했는지 느껴졌거든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20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모르게 모아둔 돈이었나 봅니다. 준호야, 미안해요. 먼저 가게 되어서. 우리 예진이 잘 부탁해요. 그리고 당신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가 그립더군요. 아내의 유언을 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예진이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줘야 할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기상조인 것 같았어요. 김지훈 때문에 예진이도 상처를 받았을 텐데 갑자기 큰 돈을 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일단 예진이에게 모든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예진이를 불러서 아내의 편지를 보여줬어요. 예진아, 엄마가 너에게 남긴 거야. 예진이가 편지를 읽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지? 네, 아빠? 그런데 예진아, 지금 당장 이 돈을 주기보다는 내가 제대로 정신을 차린 후에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예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옳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직 혼란스러워서요. 아내의 유언을 보니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예진이를 제대로 보호해야겠다고 말이죠. 며칠 후 예진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더군요. 아빠,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 그래, 예진아? 도대체 왜 지훈 오빠를 회사에서 내보낸 거예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김지훈이 예진이에게 뭔가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았거든요. 예진아, 아빠가 다 설명했잖아. 그 사람이 회사 돈을. 아니에요.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진이가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런 예진이는 처음 봤어요. 예진아, 진정해라. 아빠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나? 아빠가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는 오빠가 능력이 있는 걸 보고 질투하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딸이 나를 질투한다고 생각하다니? 예진아, 그게 아니야. 그 사람은 정말로 아빠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야. 증거가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아빠가 직접 봤어? 공금을 빼돌리는 것도 봤다고? 아니에요. 오빠가 그런 일을 할 리 없어요. 예진이는 끝까지 김지훈의 편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들으려 하지 않더군요. 예진아, 냉정하게 생각해봐. 지훈이 부모님도 인정했잖아. 그건 오빠가 부모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효심 때문이라고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딸이 완전히 김지훈에게 세뇌당한 것 같았어요. 아빠, 오빠는 정말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시기해서 쫓아낸 거잖아요. 시기라니? 아빠가 왜 사위를 시기하겠나? 늙으니까 젊은 사람이 부러운 거 아니에요? 예진이의 말에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내 딸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예진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오빠가 말했어요. 아빠가 자기를 경계한다고. 나이 들어서 젊은 사람 보기 싫어한다고. 김지훈이 예진이에게 저를 이간질한 거였습니다. 정말 치밀한 놈이었어요. 예진아, 아빠를 믿어라. 아빠가 언제 너에게 거짓말했나? 아빠는 옛날 사람이라 요즘 세상을 몰라요. 오빠는 젊으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 거예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예진이는 완전히 김지훈의 편에 서 있었어요. 예진아, 아빠는 이제 너에게 줄 돈이 한 푼도 없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빠를 그렇게 믿지 못한다면 아빠도 너를 믿지 못하겠어? 예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 설마. 응, 상속 같은 건 생각하지 마라. 아빠는 이제 너를 딸로 생각하지 않겠어? 정말 화가 났습니다. 평생 키워준 딸이 저를 이렇게 의심하다니? 아빠,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그래, 너도 아빠를 그렇게 생각하잖아. 예진이가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저도 속이 쓰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에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이럴 때 아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김 전무가 찾아왔습니다. 김지훈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그 김 전무 말이에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 전무. 무슨 일로? 회장님께 꼭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김 전무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았어요. 회장님, 그동안 사위분이 했던 짓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안다고? 사돈댁이 재벌가 2세가 아니라는 건 말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 전무가 뭘 알고 있는 걸까요? 사실 김지훈 씨는 사채업자들에게 거액의 빚을 졌습니다. 사채업자? 네, 그것도 몇십억 단위로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조사해보니 김지훈 씨 가족은 3년 전부터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김 전무가 서류 뭉치를 꺼내더군요. 이게 다 증거입니다. 김지훈 씨가 여러 사채업체에서 돈을 빌린 기록이에요. 서류를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지훈이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한눈에 보였거든요. 김지훈 씨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의 빚을 갚아주려고 회장님께 접근한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다는 얘기군. 그렇습니다. 김지훈 씨는 예진 양과 회장님의 재산을 이용해서 사채업자들에게 갚을 돈을 마련하려 했던 겁니다.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딸의 마음까지 이용해서 말이죠. 그런데 회장님,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뭔가? 김지훈 씨가 지금도 예진 양을 이용해서 돈을 빼내려 하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예진 양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김지훈이 왜 그렇게 예진이를 저에게 이간질 시켰는지 말이죠.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그게 좋겠습니다. 더 늦으면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 그날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김 전무가 가져온 증거들 덕분에 신고 접수는 순조롭게 됐어요. 회장님, 사기 혐의로 수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하더군요. 빨리 잡아주세요. 더 피해가 나기 전에.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예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진아, 아빠야. 아빠?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집에 와라. 지금 바빠서 안 돼요. 예진아, 정말 중요한 일이야. 너를 위한 일이니까 꼭 와라. 예진이가 마지못해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지훈이었어요. 회장님, 목소리부터 험악했습니다. 뭔 일인가? 경찰에 신고하셨다면서요? 벌써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그래, 신고했어? 당연한 일 아닌가? 회장님, 후회하실 겁니다. 뭐라고? 제가 가진 회사 기밀 자료 전부 언론에 흘릴 겁니다.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회장님 이미지 한 번에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자네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짓을 하나? 그동안 회장님이 얼마나 더러운 일들을 해왔는지 다 알고 있어요. 김지훈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난 자네 같은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아. 정말 그럴 자신 있으세요? 물론이지. 나는 떳떳하게 살아왔어. 김지훈이 잠시 말이 없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예진이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네요? 뭔 소리야? 예진이 명의로 이미 대출받은 게 있거든요. 이것도 폭로할 겁니다. 정말 치졸한 놈이었습니다. 끝까지 딸을 볼모로 잡으려 하다니. 자네가 뭘 하든 상관없어. 나는 굴복하지 않아. 후회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정말 예진이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큰일이었거든요. 얼마 후 예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아빠 왔어요. 예진아, 앉아라. 예진이에게 김 전무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훈이의 진짜 모습이야. 예진이가 서류를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응, 다 사실이야.
예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예진아, 그동안 오빠만 믿고 아빠를 믿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예진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아빠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배신감이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예진아, 일어나라. 아빠,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예진이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예진아, 아빠는 이제 너에게 줄 돈이 없어. 아빠? 아빠는 이제 너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 예진이가 더욱 심하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한 달 후 예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아빠, 저 지훈 오빠와 이혼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정말 이혼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인가? 네, 더는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예진이의 목소리에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오빠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빠 말씀이 다 맞았어요. 힘들었겠구나. 이혼 과정에서 더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오빠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예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 저 이제 아빠 옆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예진아, 아빠는 아직. 아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아빠만 믿고 살겠어요. 예진이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며칠 더 고민한 후 결국 예진이와 다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딸이니까요. 예진아, 다시 시작해보자. 정말이에요, 아빠?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하겠어요. 앞으로는 아빠 말을 무조건 들어야 해. 네, 알겠어요. 예진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둘 다 조심스러웠거든요. 며칠 후 예진이가 말하더군요. 아빠, 제가 돈 때문에 아빠께 상처를 드린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아빠의 재산 때문에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예진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저 이제 아빠의 돈이 아니라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예진아, 아빠의 돈은 아빠 위해서 써주세요. 저는 이제 독립해서 살겠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예진이가 이렇게 철이 들 줄은 몰랐어요. 아빠께 너무 의존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예진이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예진이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딸이 정말 변했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내 재산을 어떻게 써야 할까? 예진이가 거부한다면 뭘 해야 할까? 문득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가 번 돈을 사회를 위해 쓰면 어떨까요? 그때는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내가 옳았던 것 같아요. 다음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재단 말씀이신가요? 젊은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 재단이요. 변호사가 놀라더군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가진 재산 전부요. 100억 정도 됩니다. 변호사가 더욱 놀랐습니다. 정말 전 재산을 다 기부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며칠 후 청년희망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제가 이사장을 맡기로 했어요. 예진이에게 알려줬더니 정말 기뻐하더군요. 아빠, 정말 멋있어요. 그래? 아빠가 잘한 일인가? 네, 정말 자랑스러워요.
재단 설립 소식이 언론에 나가니 반응이 뜨겁더군요.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김 전무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전무님, 재단에서 일해 주실 수 있나요? 정말입니까, 회장님? 네, 전무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김 전무뿐만 아니라 그동안 함께 일했던 은퇴한 직원들도 재단으로 모셨어요. 그분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젊은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재단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니 정말 보람이 있었습니다. 매일 젊은 창업자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투자도 해주고,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이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진이도 가끔 재단에 와서 도와주더군요. 아빠, 젊은 사람들이 정말 열정적이네요. 그렇지? 아빠도 그들을 보면 에너지를 얻어 더 이상 과거의 배신감이나 상처에 연연하지 않게 됐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재단을 운영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젊은이들을 만날까, 어떤 꿈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니 설레더군요. 재단 사무실에 출근하면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이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응, 일찍 와야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김 전무도 정말 열심히 일해 주더군요. 회장님, 어제 상담했던 청년이 사업계획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 어떤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투자할 만해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정말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예진이가 재단에 와서 말하더군요. 아빠,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런가? 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신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돈에 얽매여 살 때보다 훨씬 행복했어요. 재단에서 지원한 청년들이 하나둘씩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이사장님 덕분에 회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야, 자네들이 열심히 한 결과지? 아니에요. 이사장님의 조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했던 직원들도 재단에서 새로운 보람을 찾더군요. 회장님, 이런 일을 하니까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하는 일이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좋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아빠도 누구의 회장도 아니야. 나는 그냥 박준호야. 정말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재산을 지킬 걱정도 없었거든요. 예진이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으니까 더 편한 사이가 된 것 같아요. 아빠,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할까요? 좋지, 오랜만에 외식하자.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김지우는 결국 사기 혐의로 실형을 받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에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돈이 많을 때보다, 회사를 경영할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진정한 자신을 찾았고 새로운 목표도 생겼으니까요. 매일 재단에서 젊은이들과 만나고 그들의 꿈을 응원하는 일. 이것이 제 새로운 인생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아요. 하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